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를 언급해 화제입니다. 강주룡과 제주 잡녀 항쟁인데요. 당시 투쟁을 쇼티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강주룡은 남편과 함께 대한독립단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남편이 숨진 뒤 1926년부터 평양의 한 고무공장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1930년 공장주가 일방적으로 임금 17% 삭감을 통보합니다. 노동자들은 곧바로 파업을 벌였지만 12일이 지나도 답이 없자 단식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일본 경찰에게 강제로 해산당하죠. 그렇게 공장에서 끌려 나온 강주룡은 을밀대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입니다. 무려 16m 높이의 고공단식 농성이었죠. 강주룡은 임금 삭감을 취소하기 전까진 내려갈 수 없다고 선언했지만 8시간 만에 일본 경찰에게 끌려서 내려옵니다. 풀려난 뒤 파업 투쟁을 계속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적색노조 사건에 연루돼 체포됐고 1년간의 수감 생활 동안 건강이 악화돼 1932년 병보석으로 풀려나는데요. 출감 2달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때 나이가 31살이었다네요. 강주룡의 삶은 소설 채공녀 강주룡에 자세히 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2007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취소했습니다. 제주 해녀 항일운동은 제주 잡녀 항쟁으로도 불립니다. 개항 이후 일본 기업들이 잠수사를 동원해 남획하면서 제주 어장의 대다수가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주 해녀들은 제주를 벗어나 일본과 중국 대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나아가야 했죠. 1930년 우뭇가사리 부정 판매 사건에 이어 1931년 구좌읍에서도 일본 회사의 갑질이 일어났습니다. 해산물을 턱없이 싸게 팔라고 강요한 거죠. 이에 반발한 해녀들이 2차례나 항의서를 제출했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녀들은 지도자 3명과 대표위원 10명을 뽑아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 3명이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부춘화, 김옥련, 부덕량입니다. 해를 넘겨 1월 7일부터 구좌읍 해녀들은 호미와 비창을 들고 장터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일본인 신임 도지사가 순시 중이었거든요. 해녀들은 제주 도지사의 차를 둘러싸고 일본 상인을 몰아내라고 외쳤습니다. 경찰이 진압에 나섰지만 해녀들의 힘이 더 막강했죠. 결국 조합장에게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자 1월 12일에 2차 시위를 벌입니다. 600여 명의 해녀들은 또다시 제주도지사를 포위했죠. 이번에는 제주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요구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을까요? 설마 그럴 리가요. 일본 경찰은 느닷없이 해녀 지도부들이 다니던 야학의 교사들을 체포합니다. 시위의 배후라는 이유로 말이죠. 그러자 500여 명의 해녀들이 세와리 주재소를 습격해 건물을 박살냈습니다. 이 때문에 지도부는 물고문을 포함한 갖은 고문을 당했죠. 3개월 동안 투쟁은 계속됐고 연인원 17,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국내 최대의 여성주도 항일투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95년 제주해녀 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이 항쟁이 재조명됐는데요. 현기영의 소설 바람타는 섬에 당시 상황이 잘 표현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2003년 부춘하와 김옥련이, 2005년에는 부덕량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됐고 현재까지 11명의 해녀가 독립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 남성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주권 회복을 위해 당차게 나섰던 여성들은 이분들 외에도 많습니다. 주류에서 밀려나 있던 여성들의 독립운동이 제대로 인정받고 후손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